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자, 교재 208쪽입니다. 그죠? 208쪽에 법인 목표이익이 있는 경우에 매출 수량과 매출액을 계산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내 손안의 회계 원리를 제가 3월 초에 출간이 됐죠. 출간돼서 약 지금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처음으로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최초로 이렇게 내 손안의 회계 원리 책을 이렇게 조그만 책에 그저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PPT를 저도 생전 처음 이렇게 PPT 작업을 교재로 출간해 봤습니다. 다소 좀 오타도 있었고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책을 지금 그래도 부족한 제가 쓴 이 내 손안의 회계 원리를 구매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또한 지금까지 34강인가요? 34강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꾸준하게 그래도 교재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1강부터 34강 마지막까지 이 강의를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데 좀 2% 좀 부족하시죠? 좀 2%를 좀 채우셨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의 쉬는 시간마다 34강에 걸쳐서 나비 넥타이를 돌아가면서 조그만 골방에 스튜디오에서 벽을 보고 혼자 저도 34강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한 100일 정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 손안 회계를 한 10번 정도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 봤을 때 이거 내 손안에 있었어 라는 문제는 최소한 맞힐 수 있지 않았느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핵심 요약이다 보니까 문제를 원하시는 분도 있겠었지만 뭐 문제를 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핵심 요약이니까 말 그대로 핵심 요약집이니까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 책을 한 10번 정도 꼭 이렇게 만화책 보는 식으로 시시시 이렇게 그죠? 시 오케이 굿 그렇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10번 정도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저 또한 34강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합격을 건투를 빌겠습니다. 빌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문제를 꼭 시험에 나오는 회계 원리 기본 꼭 알아야 될 우리는 원하는 것은 회계 6점이잖아요. 그죠? 6점 합격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를 출간해서 여러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그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도 지금 강의를 마지막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를 구입해 하셔서 이 내 손안의 회계 원리와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를 반복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다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인사를 다시 찾아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꼭 주택관리사 명찰을 꼭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어봅니다. 아셨죠? 하여튼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자, 208쪽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법인세가 이익은 있는데요. 이익은 이익인데, 법인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전화 왔어요. 자, 빵 장사 나갔는데, 야야야, 쌀값 6만 원 벌어와,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세금이 없을 때는 법인세가 없다면 고정비가 아까 3만 원이었거든요. 3만 원 나누기 공원이익이 얼마였냐면 300원이었나요? 그러면 100개를 팔아야 되겠죠. 그죠? 500원에 100개를 팔아야 똔똔이죠. 그죠?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점인데 목표이익이 얼마냐면 쌀 얼만데요? 네, 6만 원을 벌어오래요. 그러면 고정비에다가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목표 이익만 더하시면 돼요. 무슨 이익? 목표 이익 이렇게. 목표 이익 얼마? 6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만 원 나누기 300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되죠? 300개를 팔아야 빵 500원에 500원짜리 300개를 팔아야 집에 얼마 갖고 들어가겠다. 6만 원을 갖고 집에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만 올라가면 돼요? 목표 이익이 올라가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매출액도 마찬가지죠.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률. 그런데 여기 뭐만 들어가면 돼요? 목표 이익.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됐나요?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길거리 나가면 세금 안 낸다요. 아셨죠? 그래서 법인세가 없고 목표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고정비에다가 뭐만 올라타면 된다. 목표이익만 더하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법인세가 있는 경우. 그죠? 법인세가 있는 경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30분씩 거의 35강이면 한 15시간 되나요? 한 15시간이니까 오며 가며 출퇴근하면서요. 그런 뭐죠?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저장을 해서 보시든지 어디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에 꼭 이어폰 꽂고 말이라도 계속 들으시면 중얼중얼 거리시면 저절로 암기가 될 거고 좀 자신감이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회계가 풀려. 재밌어. 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의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이 있는 경우죠. 세금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보자고요. 제가 오늘 10만 원을 벌었어요. 얼마 벌었다고요? 세전이에요. 그런데 법인세에 3만 원을 납부했어요. 몇 프로? 법인세율이 30%예요. 얼마 벌었어요? 1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법인세를 몇 프로 냈다고요? 30%를 냈어요. 그럼 얼마 낸 거죠? 3만 원. 나 집에 얼마 가져가나요? 7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세후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얼마 벌었어요? 10만 원. 얘는 뭐예요? 세전이 되겠죠. 그런데 법인세를 30% 얼마 냈다고요? 3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세후가 얼마예요? 7만 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세후를 주어지고 세전은 얼마일까요? 이거지. 그러면 7만 원 나누기 0.7 되겠죠. 그죠? 70%가 7만 원이니까. 그죠? 70%가 7만 원이니까 세전은 얼마니? 그럼 7만 원 나누기 0.7. 이래서 법인세율 보세요. 이래서 법인세율이 몇 프로? 0.3이죠. 그러면 0.7 나오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보세요. 아까는 여러분 목표이익 있는데 세금이 없으면 그냥 목표이익만 얹혔잖아요. 근데 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어져요? 문제상에 세후 순이익, 세후 순이익으로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세후 순이익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벌어서 30% 법인세율 냈더니 얼마 남아요? 7만 원. 그럼 7만 원 나누기 볼까요? 해볼까요? 7만 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3. 그럼 0.7이죠. 그죠? 그러면 7만 원 나누기 0.7. 그러면 세 이거 계산하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세 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 후를 뭘로? 세 전 얼마로? 10만 원으로 계산해야죠. 세금 내기 전, 세 전. 그러니까 세 후를 뭘로? 세 전으로 계산하셔서 푸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요것만 바뀌는 거죠. 그죠? 나머지 똑같아요.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인데 아까 세금이 없었으면 법인세가 없으면 목표 이익만 얹히면 되고요. 세금 있으면 세후 순이익을 1 마이너스 법인세분의 세후 순이익 이거지. 그러면 세후 7만 원 나누기 0.7 그러면 세전 얼마? 10만 원 이거죠. 다만 또 당연히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 매출액으로 물으면 공원 이익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한계라는 게 나오죠. 안전한계. 우리 시험에 안전한계율이 얘가 우리 시험에 3회 때 한번 출제됐어요. 과거 쌍팔년도에 3회 때 출제됐는데요. 내년에도 안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3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안전한계가 뭐냐 이거지. 여기 나왔네요. 안전한계란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여러분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5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5만 원인데 오늘 빵을 8만 원치 팔았어요. 안전해요? 불안해요? 안전해요. 그죠? 안전한계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한계. 뭘 초과했다고요? 발 벗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본점 어때요? 고정비 치잖아요. 본점 뽑을만 하면 장사할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손익분기점이 어때요? 늘 장사하시는 분은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못 찍으면 적자니까. 그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한계. 그래서 나왔죠.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이죠. 자, 매출액이 8만 원이에요. 손익분기점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5만 원인데 오늘 8만 원 찍었어. 그러면 얼마 안전해요? 3만 원. 이게 안전한계. 그러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 안전하니? 안전한계 율 MS 안전한계 율 MS 비율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얼마죠? 8만 원. 근데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8만 원 빼기 손익분기점이 5만 원이죠. 얼마 안전해요? 3만 원 안전한 거죠. 그러면 전체 얼마 중에서 8만 원 중에서 얼마 안전하다? 3만 원. 이걸 뭐라고 그래? 안전한계율 32.5%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전체 매출액 얼마 중에서 8만 원 중에서 얼마 안전해요? 3만 원. 이걸 MS 비율, 안전한계율 이렇게 되겠죠. 혹시 참고로 봐두세요. 그러니까 회계는요 꼭 암기해야 될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매출액분의 안전한계. 안전한계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 8만 원 중에서 얼마 안전해? 3만 원. 그러면 32.5%인가요? 어쨌든 안전한계율 공식. 됐나요?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지하철 타시면 창문 보고 중얼중얼 그러세요.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단기 의사결정이 나오죠. 그죠? 의사결정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특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또는 또 외부에서 구입해서 부품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자가 제조해서 부품을 사용할 거냐. 그러면 210쪽에 가보시면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 의사결정 나왔죠. 얘가 단기 투자 의사결정에 넘어가 보시면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얘가 우리 시험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6회 나왔고요. 17회 때 나왔고요. 18회 때 나왔고요. 19회 때 연속 4년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요하던 테마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특별 주문은 이렇게 세팅을 잡아 들어갑니다. 세팅을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자, 원래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 소보로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때 주문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 어때요? 내가 유휴 시설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유휴 설비를 있다. 놀고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놀고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익이면 뭐 할 거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 특별 주문을 받았다. 특별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기존 것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우리 공장에서요. 우리 공장인데 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몇 개? 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제가 8,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8,000개를 생산해서 8,000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예산을 하고 있다. 8,000개를 판매할 계획에 있다. 그러면 유휴 시설, 놀고 있는 시설은 몇 개죠? 2,000개. 놀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0개를 특별 주문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 주문 2,000개를 받았어요. 만들 수 있겠죠. 왜? 이익이면 뭐 할 것이고요. 기업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2,000개를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이익이면 뭐 할 것이고요. 수락하겠죠. 그러면 이때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돈이 들어와요. 그죠? 돈이 들어와. 수락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증분 수익이라고 하죠. 무슨 수익? 증분 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분 수익. 좋은 건가요? 돈이 들어와. 좋은 거죠. 돈이 들어오잖아. 좋은 거. 이렇게 할까요? 좋은 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좋은 거는 플러스 이거죠. 특별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수익이 발생합니다. 응? 자, 야, 뭐 이거죠. 나 2,000개 소보로빵 1,000원에 만들어줘. 이거죠. 특별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나는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원가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증분 원가라고 하겠죠. 증분 원가, 원가가 돈이 들어갈 거잖아. 얘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들어와서 좋아. 플러스. 돈 들어와서 좋아. 플러스. 나쁜 거 찾아봐요. 돈이 나가니까 그죠? 몇 개? 2,000개를 만들잖아요. 2,0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들잖아. 나빠. 마이너스. 좋은 거 플러스. 돈 들어와서 좋아요. 돈 들어가서 나빠요. 이것을 증분 원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증분 원가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발생하겠냐? 변동 원가가 발생하겠죠. 무슨 원가? 변동 원가가 들어가겠지? 하나 만드는데 소보로빵 직접 재료비, 직접 변동 재료비 발생하겠죠. 그죠? 오케이. 변동 원가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2,000개를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추가 비용. 무슨 비용?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생산량이 2,000개가 늘어나니까
그죠? 추가 포장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 시간 외 시간 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얘도 나왔고요. 그러면 가장 어렵게 나온 게 세 번째죠. 됐나요? 그러면 2,000개를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거를 어때요? 기존 생산을 잡아먹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00개 맞으면 그런데 보세요. 3,000개를 만들어 달래요. 몇 개? 3,000개를 만들어 달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락할까요? 이기면 수락할 거고요. 손실이면 거절하겠죠. 그러면 3,000개를 올 수락하면 몇 개? 3,000개를 올 수락하면 몇 개 만들어 달래요? 3,000개를 만들어 달래요. 몇 개? 3,000개를 수락하겠다. 몇 개? 3,000개를 올 수락하면 기존 몇 개를 잡아먹어야 되죠? 1,000개를 잡아먹어야 되겠죠. 1,000개. 맞죠? 그러면 1,000개는 못 판다는 소리죠, 저는. 못 판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0개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겠죠. 이것을 공원이익이라고 하겠죠. 무슨 이익? 공원이익. 무슨 이익? 공원이익을 만약에 보세요. 자, 판매 가격이 200원이에요. 판매 가격 얼마? 200원인데 변동 제조간접비가 120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20원. 그러면 나는 한 개 파는데 얼마당 이익이 생기죠? 60원이 이익이 생기죠. 맞죠? 만약에 빵을 소보로 빵을 200개 판매 가격인데 변동비가 140원 들어갔다면 나는 한 개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60원이죠. 그럼 60원 곱하기 몇 개 잡아먹어요? 1,000개면 얼마? 6만 원을 공원이익을 잡아먹겠죠. 이해돼요? 공원이익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공원이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무슨 비용? 기회비용. 무슨 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기회비용. 그죠? 그러니까 2,000개가 아니라 3,000개 만들어 달래요. 그럼 3,000개를 올 수락하면 나는 1,000개를 못 팔겠지. 그죠? 1,000개를 못 팔잖아요. 못 판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0개 팔았을 때 공원이 개당 얼마죠? 60원. 1,000개니까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공원이익을 얼마를 잡아먹게 되죠? 6만 원을 공원이익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무슨 비용? 기회비용. 그러니까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익을 봐, 못 봐? 못 봐. 왜? 1,000개를 잡아먹으면, 그죠?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나는 이거를 뭐 했나요?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별주문을 수락함으로써 6만 원만큼 이익을 잡아먹으니까 얘도 원가에 부담시켜야죠.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이게 돼요? 그러면 수익과 원가를 비교해서 증분수익이 크면 뭐 할 것이고요? 수락할 것이고요. 원가가 크면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해돼요?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수락하면 뭐예요? 그냥 좋은 거와 나쁜 거를 찾으시면 돼요. 좋은 게가 더 많다 그럼 뭐예요? 수익이 더 커 그러면 수락. 원가가 더 많아 그러면 거절하셔야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어쨌든 특별주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수익 즉 특별주문량 몇 개 만들어 달래? 1,000개 뭐 200원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증분 비용, 증분 원가만이 관련된 원가다. 그러면 수익이 커요. 증분 비용하고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크면 특별주문을 수락할 거고요. 수익이 적어 원가가 더 커 그러면 특별주문을 뭐 할 거다? 거절할 거에 대한 의사결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변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변추 이렇게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입에 안 달라붙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원이 매출 감소로 인한 공원이 매출 감소로 인한 공원이 1,000개가
공원이익을 잡아먹잖아요. 공원이익을 잡아먹었죠. 6만 원만큼 이렇게 해서 변축이 아니면 변동원가, 추가비용, 공원이익 잡아먹죠. 아니면 기회비용 이렇게 변축이, 기회비용이 와닿지 않죠. 아니면 매출 감소로 인한 공원이익 잡아먹겠죠. 그죠? 공원이익 잡아먹겠지. 매출 감소로 인한 공원이익을 잡아먹는다. 그죠?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쉽게 나온 것은 16, 17에는 변동원가만 구해서 수익을 비교해서 답을 찾았었고요. 그 다음에 19회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나왔고, 20회 때도, 아니 19회 때도. 근데 18회 때는 요 기회비용, 어쩔 수 없이 내 판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기존 거를 뭐 했다? 공원이익을 잡아먹는 게 포인트였어요. 아셨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211쪽에 뭐 자가제조 외부 구입 의사결정 나왔는데, 자가제조 할 거냐 아니면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그죠? 원가가 적게 들어간 걸 선택하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 11회 때 한번 출제됐거든요. 11회 때 출제됐으니까 여기 뭐 중분명 나왔나요? 중분명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볼까요? 대부분이 변동원가이며 특별지분을 위한 추가적인 고정원가에 지출이 있으면 중분고정원가도 중분비용에 포함한다. 기회비용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정규시장 판매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공원이익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1000개에 대한 단위당 공원이익 6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때 기회비용은 축소된 정규시장 판매로 인한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가제조 외부 구입의 의사결정인데 요거는 시험에 11회 때 한번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가제조 할 것인지 외부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외부 구입했어. 그죠? 부품을 지금까지는 자가제조했는데 야야야 구입해서 써보자. 외부 구입 시 구입원가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자가제조했을 때 회피 가능한 원가가 있잖아요. 변동원가 100% 회피 가능하죠? 100% 회피 가능하고, 그러면 고정제조간접비 중에서 회피 가능 원가가 발생할 수 있죠. 왜? 우리 공장에서 더 이상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면 회피 가능한 고정비가 있겠고, 또한 어때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가제조했을 때와 외부 구입했을 때 원가를 적게 들어간 걸 선택하겠죠. 됐나요? 어쨌든 요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짧고 굵게 한번 넣어놨습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을 힘차게 김양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아까 우리 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로 제가 자필이 아니라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광과 새로운 합격 기록 갱신 목표로 2탄이 출간될 예정이니까 한번 좋은 교재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되도록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서 강의냐면 랜드프로 노원학원에 있습니다. 랜드프로 어디라고요? 노원학원에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또 힘이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동반자가 되어도록 합격하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4강까지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부족한 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34강까지 내 손안의 회계원리 강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